예,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수요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다원화하고 다종화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쭉 이어지는 이 기술적인 향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는 측면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국내 정치적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상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뭐 코로나 환자는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그 방역 정책 자체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큰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라는 것이 국내 정치적인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뭐 외교적인 수요라는 건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유엔 안보리의 일종의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발사를 해도 제재나 이런 것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이 도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일종의 이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중거리 미사일을 다원화, 다종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레드라인 근처에 여러 가지 수준의 계획들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종의 위성 발사 같은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술적 종류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은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과연 그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미국의 어떤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북중 관계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ICBM을 2017년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외교적 부담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도발의 강도나 수준을 높여 나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누구나 2018년 평창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의 봄이 세 번의 정상회담과 2018년 한 해 동안 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이 평창의 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017년에 핵무장 완성을 향해서 질주를 한 것이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평창이라는 무대에 일종의 이제 협상의 기회로 활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이중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 협상의 가능성과 한계 이걸 충분히 알고 그 국면을 임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뭐 이게 실패의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상황적인 요인들은 거기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했을 때 좀 더 냉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는 시점에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가 되는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공을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됐다면은 미중 관계가 포괄적인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중 협력을 좀 분리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하노이 회담 실패를 하면서 미중 관계가 포괄적으로 경쟁 국면으로 전환하고 북한은 그런 미중 경쟁에 편승하면서 협상의 요구와 조건, 기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이 상대적 자율성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2017년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국의 협상에서의 중재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교착 국면이 시작이 됐을 때 그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